여러분 혹시 겨울이 되면서 팔꿈치나 무릎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몸 여기저기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움이 심해진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피부과 외래에서 환자들을 봐왔는데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이런 증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름보다 정말 많아집니다. 사실 이것이 단순 건조증이나 습진인 줄 알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실은 건선이라는 만성 피부 질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증상은 계속 악화되고 심해지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건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겨울에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어떻게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선의 가장 위험한 점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 피부병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기 나쁜 증상이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한번 발병하면 10년에서 20년 이상 계속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마치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요. 더 중요한 것은 건선이 단순히 피부에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선 환자의 상당수에서 건선성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전신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숨겨진 위험은 사회적입니다. 건선 환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피부가 붉어지고 하얀 각질이 떨어지니까 마치 전염병처럼 오해받기도 하고 잘 씻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건선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선은 정확히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말씀드릴 점은 아직까지 의학계에서 건선의 원인을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우리가 알아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면역체계의 불균형입니다. 정상인의 면역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건선 환자들의 경우 면역체계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피부세포를 마치 병원균처럼 오해하게 돼요. 그러면 면역세포 중 T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피부의 각질 세포 성장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거죠. 정상 피부는 보통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건선이 있는 피부는 이 교체 주기가 3일에서 7일 정도로 매우 빨라져요. 그래서 죽은 각질 세포가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서 하얀 비듬처럼 두껍게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붉은 발진이 생기고 피부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가려움증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면역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건선이 있다면 자녀가 건선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스트레스, 감염, 피부 외상, 그리고 특히 건조한 환경이 건선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특히 겨울이 건선 환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계절인데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겨울은 건조합니다. 외출할 때 찬바람에 피부 수분이 증발하고 실내로 들어오면 난방기 때문에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져요.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고 피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이런 건조함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고 건선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둘째, 일조 시간이 줄어듭니다. 햇빛, 특히 그 안의 자외선은 실은 건선 증상을 완화시키는 자연적인 치료제예요. 여름에 건선 환자들이 호전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겨울은 일조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옷을 입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치료 효과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셋째, 감염 질환이 증가합니다. 겨울은 독감,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계절이죠. 감염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에 대응하느라 바빠지면서 불균형해집니다. 이것이 건선을 갑자기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저는 진료실에서 보면 감기를 앓은 후 갑자기 건선이 심해졌다는 환자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특유의 생활 문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실내를 매우 따뜻하게 데우는 경향이 있죠. 외출해서 극저온이었다가 급작스럽게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피부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염증이 악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의학적으로 어떤 치료 옵션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변의 범위가 작은 경우 바르는 연고나 스테로이드 크림 또는 비타민 D 유도체 연고 같은 국소 치료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좀 더 크다면 광선 치료, 즉 자외선 비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병원에서 특수한 자외선 조사기를 이용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받는 치료입니다.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부작용이 적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전신치료제나 생물학적 제제라는 신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면역체계에 직접 작용해서 T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심한 건선 환자들도 증상을 크게 호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임상적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건선 환자들을 봐왔는데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를 봤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50% 이상 호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 개선을 건선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첫 번째, 피부 보습 관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샤워 직후 피부가 아직 따뜻하고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세요. 일반 로션보다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기능성 크림이나 에센셜 오일이 포함된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이 각질이 많은 부분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발라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최소 2회에서 3회, 특히 아침과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보습제를 꼭 바르도록 권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목욕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지 않아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 약 37도에서 38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물에 담그면 피부에 있는 천연 유분이 씻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때를 세게 미는 것입니다. 타올을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하듯 씻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건선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실내 습도를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타올을 방 한쪽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난방은 피하세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사 관리입니다. 특정 음식이 건선을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과도한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 같은 음식들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금주와 금연입니다. 흡연자의 건선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배에 달합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면역 불균형을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많은 건선 환자분들이 심한 스트레스 후에 건선이 악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이완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수면이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건선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 때를 밀면 각질이 떨어져서 낫는다.
이것은 절대 틀린 생각입니다. 건선 환자의 피부는 각질을 떼면 떨수록 그 부위로 더 심한 염증이 생기고 병변이 확대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쾌분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피부 자극이 곧 병변 악화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해. 습진이나 건조증과 같은 거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건선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습진은 흔히 진물을 동반하고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어린이에게 나타나며 팔꿈치 안쪽에 생깁니다. 반면 건선은 팔꿈치 바깥쪽, 무릎 같은 튀어나온 부분에 생기고 하얀 각질이 판처럼 덮이는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오해. 전염병이다. 절대 아닙니다.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이지 감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건선 환자를 피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환자분들에게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네 번째 오해. 민간요법이나 한약으로 완치된다. 건선은 완치가 아닌 평생 관리의 개념입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반드시 피부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샤워를 하신다면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내에 완료하세요. 샤워 직후 5분 이내에 보습제를 얼굴과 몸 전체에 발라주세요. 특히 건선이 있는 부위에는 충분히 발라주세요. 아침 식사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포함해서 하세요. 만약 건선이 있는 부위가 외출할 때 드러나면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세요. 자외선은 실제로 건선 증상을 완화시켜주니까요. 낮 업무 중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10분 정도의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하세요. 손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 손을 씻게 되는데 씻을 때마다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오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가 건조하면 몸의 수분도 부족해지거든요. 점심 식사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골고루 먹으세요.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하세요. 저녁 퇴근 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건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소화하기 좋은 음식으로 일찍 마치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목욕을 하신다면 미지근한 물에서 짧게 하세요. 목욕 직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잠들기 전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강한 빛을 피하세요. 이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침대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보습제를 중점적으로 발라주세요. 특히 각질이 심한 부위예요. 만약 가려움증으로 잠을 설치신다면 실크 재질의 잠옷이나 느슨한 면 소재의 옷을 입으세요. 꽉 끼는 옷은 마찰을 일으켜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실내 습도가 충분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가습기를 밤새 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건선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발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좁쌀 크기나 동전 크기 정도의 작은 발진이 생깁니다. 주로 팔꿈치, 무릎, 두피에 많이 생기죠. 2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그 위에 하얀 각질이 덮이는 것입니다. 작은 발진들 위에 점차 두터운 하얀 각질이 덮이면서 판 모양이 됩니다. 이 각질을 벗겨내면 그 아래 미세한 출혈점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점상 출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보이면 건선의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셋째,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가려움이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더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넷째, 병변이 천천히 커지고 퍼지는 것입니다. 작은 병변들이 인접한 부위와 만나면서 점차 커지고 새로운 부위로 퍼져갑니다. 이것을 미리 알면 진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선이 진행되면서 건선성 관절염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손가락, 무릎, 아킬레스건 부분에 통증이 생기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여섯째, 손톱의 변화입니다.
건선이 있는 환자의 약 30%에서 손톱이 변합니다. 손톱에 작은 움푹한 구멍이 생기거나 손톱이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할 수 있어요. 일곱째, 피부 감염의 신호입니다. 건선 부위가 갑자기 붓거나 체온이 올라가거나 진물이 나기 시작하면 2차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으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5년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건선은 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함께 가져가야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보습제를 매일 바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수면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세요. 혼자 오래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선의 치료 옵션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최근 개발된 생물학적 제재들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혼자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건선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세요. 건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피부 증상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가족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실제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도와주세요. 함께라면 건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이 영상의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호전되는 변화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